자, 이번 주 3회 동의어물 세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입니다. 자, 3회는 일단 문제 25번. 25번 보시면 그 박스에 기억에서부터 쭉 시효까지 해서 다수의 지문을 주고 문제 지문에 물었던 것은 영업정지를 가름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사유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해서 25번 물었습니다. 일단 지문에 기억부터 쭉 해서 시옷에 관한 사유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 사유에서 25번에 물었던 건 25번은 지금 보시면 여기는 과징금 중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 사유, 이 사유가 지금 있는 지문 중에서 짝짓기로서 지금 몇 번이 그 정답이 되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기억에서 시옷에 관한 지문을 보셨을 때 몇 가지 주의하시면서 볼까요? 부분들은 여기서는 현재 지금 정답 일단 바로 정답을 정리한다면 과징금 부과 사유 현재 기억보다 쭉 기술된 지문제 보면 정답은 1번이죠. 1번. 그럼 여기 지금 기억에서 시옷. 그럼 여기는 현재 주어지는 사유. 기억에서 시옷에 관한 요 사유를 여러분 일단은 보셨을 때 각각의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를 여러분 한번 쭉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러면 정답은 일단 동그라미 1번. 기억을 먼저 빼냅니다. 빼내고요. 사유. 니은하고 니을을 보니까 일단 니은하고 디귿 일단 그 사유 중에 이 중에 먼저 이거를 한번 분류해 본다면 그 중에서 니은하고 디귿 하나 빼고요. 나머지 이제 그러면 디귿까지 정리했고 리을, 미음, 비읍세 총 리을에서 시옷까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리을에서 시옷까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낸다면 일단 니은하고 디귿은 보는 경우는 뭔가요? 일단은 임의적 등록 말소이긴 한데 니은하고 디귿은 영업정지를 명하야 하는 요거는 필요적이죠. 필요적 영업정지죠. 필요적 영업정지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영업정지에 관한 사유가 두 가지라면 리을에서부터 지금 시효까지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가를 이용한 경우에서도 마지막 시옷 명의대여를 금지했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그래서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리을, 미음, 시옷 요 네 가지는 여기는 필요적 등록 말소. 그래서 여기는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가 됩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그럼 25번에 이제 보실 때 그럼 여기 필요적 영업정지나 필요적 등록 말소는 뭘로 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과징금으로 가름이 된다가 이거는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즉 과징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 반드시 한정 어떤 3개월은 3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이 필요적 등록이 말소가 되고 2년이 지나야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첫 번째 있는 지금 나와 있는 기업번 같은 경우는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 문을 닫을 수 있다면 대신 뭘로 갈 수 있다? 과징금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는 25번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에서부터 시효까지 해서 기억을 뺀 니은 디귿 묻고요. 그 나머지 4개 묻고 필요적 등록 말소다라고 이제 해서 3번 하나 정리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26번 26번은 이제 보시면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 회의 협의사항 관련해서 밑에 기술된 1번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 지문과 관련했을 때 지금 그 협의사항이 아닌 것에서 문항 3번입니다. 3번은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 및 비용 이거는 협의사항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6번의 문항 3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볼까요? 여기 이제 좀 틀린 3번 그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26번 같은 경우는 3번이 아니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서 첨부된 해설지를 통해 총 7가지 사전 협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꼭 정리하시고 관련한 그 이 해설지 첨부된 사항 중에서 마지막에 되는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다시 4가지 사유가 있는 것까지 꼭 정리해서 협의사항 26번 좀 정리 봐주시고요. 27번입니다. 27번. 자, 27번의 박스 여기도 지금 보시면 기억에서 비읍까지 쭉 해서 나와 있는 부분과 관련했을 때 자, 여기 지문은 지금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의 심의 조정사항을 옳게 짝지어진 거에서 일단 공동택 관리나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은 법에 총에서 9가지 관련 심의 조정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있는 사항, 기역에서 비읍에 해당되는 사항 관련했을 때 지금 지문의 그 심의 조정사항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현재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지금 보셨을 때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니은 공동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디귿의 공동택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나머지 리을 공동택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미음 장기성 계획에 따른 공동택 공용 법원의 보수 교체 및 개량하고 비읍의 공용 법원의 담보 책임 및 종료 확인에 관한 그래서 크게 기역, 니은, 디귿하고 리을, 미음, 비읍을 나눴을 때 심의 조정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동그라미 3번의 지금 기역 내 세 가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보신 대로 리을, 미음, 비읍은 요거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지문의 내용으로서 일단 정리를 볼까요? 지문 27번은 이제 그 지문 27번에 오른쪽을 일단 세 가지 정리해서 27번에 27번은 그 현재 문항의 지문 중에 하나 보셨을 때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그 니은번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개량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니은의 유지보수 개량 등인데 부분은 무슨 부분인가 여기가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에서 여기는 공용 부분 요거 좀 주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 개량인데 무슨 부분에 하는 관련 심의 조정에 해당된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기는 어떤 부분은 아니란 거죠. 만약 공용 부분이 이게 뭘로 바뀌었대? 이게 전유 부분이죠. 전유에서 전유 부분으로 바뀌었다면 이 지문은 틀리게 됩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셔서 일단 뭐 틀린 지문이 옳은 지문이긴 하지만 공용이 전유로 바뀌는 것도 좀 주의해 두시자 해서 지문에 27번 봐두시고요. 28번은 지금 임차인 대비 회의 관한 설명으로 지금 옳은 것. 그래서 뭐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기술된 것 중에 이제 보셨을 때 1번입니다. 임차인 대표도 이제 임차인 대표를 고소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동별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최초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는 경우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 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의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최초 구성되는 경우에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을 갖춘다. 그건 아니죠. 최초로 구성되는 경우는 뭡니까? 6개월 이상의 계속 거주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요하지 않냐고 누구? 임차인이면 되지. 계속의 6개월 이상 계속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은 최초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은 여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번 X. 자, 그다음에 2번. 2번 이제 보시면 그 통보에 관한 그 통지 기한이죠. 그래서 28번 2번은 임대사업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입주한테는 과반수 입주하느라 여기는 15일가 아니라 30일, 30일 이내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한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런데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 즉 30일 이내 그 통지를 하지 아니었을 때 누가 시정군수구청장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지문 나와 있네요. 2번도 지금 틀렸습니다. 2번은 지금 틀렸는데 28번 2번에서는 하나 좀 보시고 28번 2번에 보실 것은 이 지문 중에서 현재는 일자가 15가 35로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문에 누가 나옵니까? 지문에 임대사업자. 그래서 그 지문 중에 이제 보셨을 때 임대사업자라는 지문 하나 그리고 지문 중에 입주 현황 하나 밑줄이 그래서 지문 중 임대사업자와 입주 현황 그리고 입주 현황하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에 보면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누가 통지합니까? 그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래서 그때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합니다라고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통지한다. 그래서 일자는 현재 여기 2번에 30일 요것도 하나 수정하셔서 봐주셔야 돼. 그 외로 숫자 30도 중요하지만 용어 임대사업자 입주 현황 그 다음에 누가 대신 통지하더라. 대신에보다는 하지 않았을 때 법문에 따른 통제는 누가 통제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해서 1, 2, 3번 세 가지 꼭 해서 하나 확인하시면서 가볼까요? 자, 그 다음 3번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지는 질문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택 단지 또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차인 대표인의 구성은 현재 그 주어지는 3번 지문만 놓고 봤을 때 꼭 각각 그 난방과 승강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세대수 몇 세대가 들어가야 돼요? 150이란 단서 요건이 들어가서 150 플러스 승강기 설치된 150 플러스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택이면 여기서 각각 현재 3번 지문에 맞게 가려면 각각 지문 앞에가 150이란 지문의 단서 숫자가 들어가야 맞죠. 그래서 3번도 X, 4번입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 소집은 여기는 법에서 이 관련 법의 시행령에서 회의 소집에 관한 기한을 딱 정해놨죠. 그래서 몇 일 전까지, 여기는 3일이 아니라 5일 전까지 관리규약으로 정한 게 임차인 대표 회의가 하는 것은 규약이 아닌 관련법의 시행령에서 5일 전이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자가 지금 틀린 게 3일이죠. 3일이 아니라 몇 일 전까지, 5일 전까지 해서 일단 28번에 이제 3번, 28번에 그 문항 4번, 5번. 자, 이제 뭐 5일 전, 이 일자는 5일 전까지 수정을 했으면 5번입니다. 자, 임차인 대표 회의는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임차인 대표 회의록은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뭐 합니까? 작성하고 보관까지 하는 거예요. 작성해서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 열람 청구 자기 비행 복사 요구한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임차인 대표 회의록은 제한 없이 이제 그에 따라야 한다는 건 뭐하죠? 보여주고 복사해주면 어떤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5번에 두 가지 꼭 나누어서 두 가지라고 한다면 이 회의록에 작성하고 뭐까지 보관까지를 누가 하는 거죠? 임차인 대표 회의가. 그리고 보여주세요 복사하려면 그걸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보여주고 복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8번에 5번이 맞습니다. 부분들은. 자, 28번, 29번입니다. 29번. 자, 29번에 보시면 여기는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에 관한 설명이 단자. 그래서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들 중에 보셨을 때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지문은 총 4개 문항 중에 일단 먼저 문항 29번 일단 하나 틀린 거 먼저 정리하고 가볼까요? 문항 4번으로 먼저 가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회 선임 및 해임,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뭘로 정합니까? 근데 대통령령이 아니라 구성에서부터 세세한 모든 하나, 즉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모든 것은 뭘로 정하겠다? 이는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거지. 법에서 구성에서부터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공동체 관리규약으로 하고 이 선거관리는 하나에서 10가지 모두를 다 뭘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번 하나 틀린 걸로 정리하고요. 자, 기타 이제 틀린 건 하나 정리했었고 1번에 가서 이제 보시면 이 선거관리위원회 수도 좀 하나 확인하실 필요가 봤을 때 29번에 1번은 공동택의 그 단지 세대수에 따라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과 미만인데 여기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이 세대였기 때문에 몇 명 이상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29번에 1번. 만약 세대수가 현재 이걸 물어본 건 아니었었지만 세대수가 500세일 때 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을 해서 할 때 이 위원회 수는 세대수 기준이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 미만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상은 5명 이상 9명 이하 맞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500세 미만이면 몇 명이죠? 3명 이상 9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숫자 두 가지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 다 주관식이 간단한 숫자긴 하지만 물어봤었기 때문에 29번에 1번 봐주시고 2번 그리고 3번.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뭐니? 호선. 호선이라는 건 그 선출된 위원들이 상위에서 어떤 임명 지명의 절차가 여기서 말하는 호선이라는 이야기는 선출된 위원들이 상위에서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뭐라 합니까? 호선이라 한다. 그래서 호선의 의미 정도만 확인하셔서 내용 마무리할까요? 29번 그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주택관리업자 관한 부분이다. 주택관리업자. 민간임대주택법상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부분에 정리했을 때 여기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1번입니다. 1번. 1번은 지금 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그래서 30번에 1번 그 필요적 등록 말 사유 중에 하나 1번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 받은 건 합산 몇 개월?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다죠.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자도 마찬가지죠. 여기 필요적 등록 말소에 해당해서 등록이 말소가 되면 말소되고 몇 년이 지나야 되죠. 2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 중에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30번에서 2번입니다. 30번, 2번 한번 잠깐만. 2번에 30번 2번입니다. 여기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신고, 주택임대관리업자 여기 있는 보시면 3번, 2번이 현황신고면 현황신고, 현황신고 중에 현황신고 절차 중에 하나를 지금 그중 일부 절차를 물었던 건데, 현황신고를 일단 그 절차 중에 하나, 현재 문항 2번에 지금 절차 중에 하나를 물었던 것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그래서 현재 2번에 그 현황신고의 절차상의 그 신고 보고 순서 중에 신고에 관한 시기만 한해서 물었던 건데,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절차상에 일단 신고 순서 보셨을 때 신고 보고 순서인데, 여기는 그 신고 순서만 일단 신고까지만 잠깐 살펴본다면, 자, 이 현황 신고는 누가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현재 2번 중에 나와 있죠. 여기는 누가 누구에게, 여기는 주택임대관리업자. 그래서 여기는 주택임대관리업자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래서 일단은 절차상의 순서만 확인해 봤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합니다. 네, 하나. 그래서 30번에 일단 신고는 임대관리업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합니까? 네, 하나.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현재 문항 2번은 틀린 건 아닌데, 요거 잠깐 그 절차상의 신고 보고 순서 중에 신고만 잠깐 확인할 건데, 경로는 이 경로에 따라 가는 거고, 특히 이 중에 보셨을 때 여기는 신고 시기. 자, 그러면 시기는 언제 신고할 거냐 그랬을 때, 여기는 보시면 지금 2번에 신고는 언제 합니까? 라고 봤더니, 그때 시기를 봤더니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그 신고 시기도 꼭 하나 확인하셔서 봐두고, 지금 여기는 이제 일단 신고 시기도 하나 보셔요. 신고 시기 꼭 기억하시고, 신고는 방금 봤던 대로 뭐죠? 분기마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나 꼭 기억하시고, 신고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6가지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중 일부, 지금 보면 계약기간, 관리수수료 등 위수탁 계약적에 관한 정보도 해당이 된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정보는 여러분에 의해서 정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이 부분도 중요해요. 이 시기도 좀 분기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다시 정리하면 순서, 신고는 누가 누구, 두 번째 시기, 분기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보면 정보, 대통령령으로 정보라는 꼭 개인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6가지 신고할 때 그 관련 정보 6가지를 신고한 이 6가지 꼭 한번 이런 개인학습을 통해서 6가지 관련 정보가 무엇가 있는지 꼭 정리하셔야 될 부분들에서, 여기는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그리고 관련 정보 6가지 해서 1, 2, 3에 따른 3가지 꼭 해서 개인학습을 통해서 정리 좀 해 놓으시고요. 2번은 틀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임대관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택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시장, 군수구청에 제출한다. 아니면 여기는 교부하고 사본을 보관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제출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5번은 교부는 맞습니다만 교부하고 사본을 보관한다라고 끝나는 거지, 그 사본을 시장, 군수청에 제출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5번 X. 자, 31번. 자, 31번은 이제 보시면 그 공동택관리법령과 그리고 관련 규칙, 하위 법령의 규칙상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여러분이 보시면 표현이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폐쇄외 텔레비전에 관한 설치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 이제 보셨을 때 1번은 지금 영상정보 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31번 1번이 나와 있는데, 1번은 지금 틀렸습니다. 틀린 거는 왜 틀렸냐면, 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할 대상이 되는 개소는
승강기, 주차장, 어린 놀이터면 각동의 출입구마다 카메라 설치합니까? 맞는데 1번에 틀린 건 어디는 빠집니까? 주차장은 법령 규정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이 법령에 따라 설치 관리되는 게 아니라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되고 관리되는 거지 이 공동체 관리법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X, 승강기 빠져야 되고요. 2번은 지금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받아 주택에서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번에 2번입니다. 31번, 2번은 지금 여기도 2번도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좀 전에 문항 1번에 이제 가시면 1번, 그 31번에 그 지문에 갔을 때 어느 규모 공동체를 설치합니까? 설치는 지금 여기는 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현재 그럼 여기 31번에 주어지는 대상이 어디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설치합니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 2번하고 이걸 왜 연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냐면 이 규모 의무관련 공동대 규모 총 몇 가지? 5가지가 있는 것 중에 무엇도 해당됩니까? 그렇죠. 이 중에 하나 뭐가 해당이 돼요? 주상복합 현재 2번 질문 좀 이렇게 뭐 기니까 좀 줄여서 이렇게 주상복합 건축물이라고 좀 표현 한번 하죠.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에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면 현재 그 2번 문항 지문 그대로 해서 이 2번의 지문대로 주는 거지. 이제 지금 표현은 단순히 이렇게 좀 이제 의사소통하기 이렇게 쓴 거고요. 시험은 이런 주상복합 건축물이 아니라 2번에 좀 길게 이런 형태로 줄 건데 그러면 주상복합 건축물에는 설치합니까? 아닙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되려면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주상복합으로 세대가 최소 몇 세대 이상? 법령상 얼마? 150세대 이상이어야 되는 게 현재 2번이 틀린 건 왜 틀렸다? 세대수 단수 얼마가 빠졌다? 150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150이라는 지문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31번, 2번. 2번은 주상복합 건축물을 했을 때 꼭 단서가 세대수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150이라는 단서가 들어가 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자, 공동주택단지 계획 그 관련법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처리기를 보수 교체할 경우에는 장기 조성 계획에 반영하여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조성 계획에 반영한다는 이 시설이 무슨 시설로?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됐다는 것은 이 관련법에 따른 수선 주기에 따라 교체가 들어가는데 지문에 자 그러면 모니터형 감시반 녹화장치는 5년마다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진입탐지 시설은 몇 년마다 10년마다 전면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재 이 공동택 관리법령상의 보안방범 시설이라고 해서 이 영상정보 처리 기계와 관련된 대상 총 3가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3가지 대상에 대해서 보안방범이라고 해서 정해놓은 거 있는데 여기는 3가지가 이렇게 그 전면 교체 주기가 나눠지는 게 3가지, 이 3가지 어떤 거를 저도 교체를 했네 여기가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3번은 지금 주어지는 대상 시설, 그 보안범 시설 종류에 따라 기간이 나눠진 게 아니라 그 중에 뭘 갖다 줘도 연수가 몇 년?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년, 10년이라 그 주어지는 시설, 모니터형 감시반 녹화장치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 및 침입 탐지 시설을 주었을 때는 공이다 연수가 몇 년? 5년마다 전면 교체합니다라고 해서 연수 하나 확인하셔서 지문 3번, 4번입니다.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통해서 며칠 이상 이걸 보관하더라? 2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그래서 이 촬영된 자료 보관에 관한 연수 30일 이상 보관합니다라고 해서 문항 4번 나와 있고요. 부분들은 자, 그다음 5번. 지금 5번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카메라 수와 녹화 장치 모니터 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어봤는데 이 설치된 이 영상정보 처리기 카메라와 녹화 장치 모니터 수는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원칙 같아야 되는 예외적으로 일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카메라 수와 녹화 장치 모니터 수가 같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같지 않아도 되는 규정 중에 하나가 5번에 가보시면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그 다채널 카메라 신호를 1대 녹화 장치에 연결해서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며 1채널의 감시 화면의 대각선 방향 크기가 최소 4인치 이상 되는 규정은 카메라 수와 녹화 장치 모니터 수가 같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포함됩니까? 네. 그래서 질문 현재 5번입니다. 5번인데 보셨을 때 인치는 이제 세 가지 관련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가짜로 되는 규정 중에 하나 5번을 설명하고 있는 인치 4인치 요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31번이에요. 31번에서는 현재 이제 수치 관련했을 때 뭐 3번도 일단 확인했어요. 일단 여기 31번 잠깐 이쪽으로 끌어와서 한번 보셨을 때 일단 여기 이제 이 수선 주기 5년을 일단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그래서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 관련했을 때 뭐 요거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혹시 영상정보 처리 관련 숫자를 물었을 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전면 교체 주기를 물으면 몇 년인가요? 5년. 그리고 지금 그 중에 그 촬영된 자료 보관에 관한 일수는 며칠 이상 보관합니까? 30일 이상이 하나 정리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맨 끝에 이 인치는 그 다채널로 분할을 했을 때 최소 1인치 채널의 대각선 방향 최소 몇 인치 이상이 됩니까? 4인치 이상에서 4인치 하나 하고 여기서는 따로 그 지문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숫자 하나 뭐가 더 있죠? 영상정보 처리 카메라 해상도는 몇만 화소? 이거는 해상도는 130만 화소. 그래서 카메라 해상도도 하나 숫자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단 관련한 숫자로 봤을 때 영상정보 처리 관련해서는 관련 세 가지 관련 보안법무 관련 시설의 연수, 그 다음에 일수 30일 그리고 인치 하나 그리고 카메라 화소 하나 하고 숫자는 아니지만 뭐도 하나 같이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장 났을 수도 있어. 뭐 기계다 보니까 고장 날 수 있어. 그러면 고장이 나면 수리한데 수리는 며칠이나 한다. 그게 아니라 고장 났으면 그때는 뭡니까? 고장이 났다면 그때는 지체 없이 수리입니다. 지체 없으니까 고장이 나면 지체 없이 뭐 아직 수리하는 거지. 뭐 며칠 이내에 수리하는데 그건 아니니까 숫자는 아니지만 고장이 났으면 수리는 기한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세요라고 지체 없이 수리한다. 그래서 일단 숫자는 아니지만 요 지문까지 한다면 일단은 수치 연계한 지문이라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 여기까지 이제 해서 하나에서 지문하고는 별개로 이제 보셨을 때 어떤 수치에 관한 수치는 이것도 한번 시험을 냈던 적이 있어요. 뭘 냈었냐면 이 화소를 가로쳐 놓고 뭐 주관식이 아닌 밑에 선택형으로 해서 130을 골라내는 또 여기 이제 이 30이라는 것은 여기 이 해당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아니라 실무에 등장한 5가지 다수의 관련 법 중에서 여기서 하나를 가져와 전체적인 5가지 법령을 주고 보존에 관한 기한을 줄 때 여기 30일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수부터 지체 없이 수리라는 지문은 수치 지문 연결 꼭 요거는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더라라고 해서 31번의 그 지문 5번 전체적으로 마무리할까요? 자, 32번입니다. 입주자 대피 회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 입주자 대피 회의에 관한 겁, 입주자 대피 회의. 자, 입주자 대피 회의에 관한 일단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옳은 겁니다. 자, 옳은 걸 아무래도 옳지 않은 것보다 여러분이 공부 현재 뭐 일단 이제 시험을 대하는 입장에서 좀 공부하는 면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거를 보다는 옳은 거를 좀 준비하시는 걸 조금 더 한 번 더 집중하고 한 번은 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옳은 질문이 좀 다수 있습니다. 1번. 자,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수개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 입주자 등은 입주대피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 입주 예정자 다음 공구 입주 예정자 10분의 1 이상이 입주한 때는 다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공구 입주 예정자 10분의 1에 대한 여기는 다음 공구 입주 예정자 여기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이상 입주한 때 다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그 다음 공구 예정자에 관한 부분에 따른 질문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 중에 지금 하나 그 음절이 하나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주한 공구 입주자 등은 입이라는 지문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대표로 나온 2번 하나 좀 넣어주실까 그래서 32번에 1번. 32번에 1번은 지금 지문 중에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앞에 자에서 앞에
입주자, 이 입주자 입이란 지문 하나 빠진 건 음절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앞에 하나 여기 지금 빠진 게 입이란 지문 하나 입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빠진 요걸 넣어서 입주자 대표 회의인데 이 입이란 용어 그 음절 하나가 이게 하나 빠져버렸네요. 요거 하나만 넣어주실 거라 해서 주자 대표는 입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음절 하나 입 하나 넣어주실 거라 해서 자 일단 1번은 그 예정자 과반수에서 입주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자 사용자인 동별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고요.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회장이 꼭 어느 경우 예외적인 단서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없는데 보신 대로 다만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서면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근데 선출 지금 단서 입주자 중에서 이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출자는 입주자 전체 입주자 과반수입니다.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안 되는 거죠. 받은 경우라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3분의 얼마로 바뀌어야 돼? 과반수. 특히 여기는 과반수도 좀 주의하셔야 되지만 특히 2번에 관한 그러면 과반수 서면 동의다. 동의는 누굽니까? 전체 입주자 등 여기는 입주자가 나와야 돼. 사용자는 이 권리 행사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번에서 나와 있고요. 3번. 3번은 지금 의결 사항 중에 한번 잠깐 보죠. 자, 그다음에 문항 3번입니다. 예, 32번에 3번. 자, 3번은 이제 보시면 지금 입주대표인 여기 단서 요건을 놓고 출발해 가는데 입주대표 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문 출발 자체가 여기는 구성원 중에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얼마, 그 입대표의 구성원 얼마, 과반수에 과반수는 요 전제를 놓고 이제 출발해서 가다 보니 사용자 동별대표자가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의결 사항 중에 장기유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보시면 일단 여기서 일단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 자 이와 같은 사용 현재 요 지금 3번 질문 놓고 봐 이와 같은 전제 조건 하에서 의결 사항 중에 전부가 아니라 그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장기유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의결 사항, 입주대표회의 구성은 의결한 게 아닙니다. 이 현재 전제 출발은 이와 같은 구성원에 이로 되어 있다면 입주대표회의가 구성원이 이와 같이 사용자 과반수라면 의결 사항 중에 뭐에 관한 사항? 장기유선 계획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요건은 입주대표회의 의결에서 이게 의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여기는 전체 입주자 여기는 전체 입주자 얼마 과반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도 이거를 의결하는 거지 입주대표회의 의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 동의에 관한 정족수죠. 정족수가 틀렸지만 중요한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과반수랍니다. 의결 사항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대표 의결을 한 게 아니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 전체 입주자 여기도 그러면 여기도 사용자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 진행한다는 것까지 이제 해서 이렇게 하나 32번에 3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지문의 3번, 4번. 500세대 이상인 공동택에서 회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투표는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은 맞습니다. 여기는 동의 요건이 전체 입주자 등의 지금 과반수가 여기는
10분의 1 이상이 투표했다면 그 투표자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적으면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거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틀렸다. 제안은 맞습니다만 동의권이 전체 입주자 등이 아니라 여기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로 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문항 4번 X. 그래서 일단 1번부터 쭉 해서 그 문항 4번까지는 어떤 정족수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일단 1, 4번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한 부분들을 쭉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정리하고요. 5번은 맞습니다. 5번은 뭐 무리 없이 봤을 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또는 동별대표에 대한 범죄 경력의 확인을 경찰 관서 장에게 요청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동별대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한다라고 해서 32번에 5번 확인해서 5번은 큰 무리 없이 맞습니다. 부분들은. 자, 33번. 자, 33번은 이제 정리해 보시면 33번은 그 행위허가 신고 관한 기준 중에 이제 보셨을 때 자, 법령상 부대 시설 및 입주자 공인은 복리 시설의 용도 변경 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라고 해서 33번의 박스 33번이 돼서 33번 여기 박스면 33번 이 박스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박스는 보면 지금 박스에 좀 전체에서부터 인정하는 경우입니다라고 해서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박스는 지금 일부 지금 개정이 돼서 이 부분 박스에 지난해 시험이 끝나고 지난 23회 시험이 끝나고 24회 기준에서 박스표가 일부 지금 개정이 돼서 부분들이 개정이 된 내용도 확인하게 됐지만 이 박스에는 여러분 여기서 크게 박스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 두 가지 하게 되면 수치 규정에 관한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용어 관련한 부분에 몇 가지 두 가지에서 수치들, 용어들 그래서 각각 수치들, 용어들에 관련 질문 총 네 가지 관련 질문을 확인할 거면 수치는 어떤 수치하고 용어는 어떤 수치인데 이제 현재 문제로 만들었던 건 뭐였어요? 가로 기입형에 여기를 기역, 니은, 디귿이라 처리해 놓고 그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가게 될 용어 짝짓기 순서가 지금 잘 된 1번부터 5번 중에 무엇가 해당되는지 지금 그걸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시자 해서 여쭤본 거죠.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로 만들어진 거 숫자 지문의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용어 관련해서 하나 물었던 건데 일단은 지문 가볼까요? 자, 여기는 용도 변경이라는 거는 이 공동주택단지 내 일정 시설에 대해서 그거를 용도 변경 허가란 것은 기존 용도가 아니라 주차장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할 때 관련 규정인데 기존에 지금 부대 입주자 공인 복리시정 일부 시설을 뭘로 용도 변경합니까?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관련 지문을 설명하는 건데 자, 일단 기억. 자, 전체 양가로 입주자 3분의 2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차장 용도 변경 시설은 4가지였던 게 3가지로 줄었습니다. 그 줄어진 것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니은은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그래서 주차장 용도 변경 가능한 시설은 3가지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이 얼마 범위에서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양가로 단서에 해당되는 등등등의 요건을 갖춘다 한정한다 해서 나와 있고요. 가로 닫고 오로써 용도 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구조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해서 33번은 일단 그 기역, 니은, 디귿을 일단 짝짓기 본다면 현재 문항 지문 번호로 봤을 때 1번입니다. 1번은 입주자 3분의 2, 주민운동시설 2분의 1에서 1번이 이제 정답 처리되는 거고요. 그럼 일단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했던 수치가 두 가지라는 건 뭐 여기서 말하는 숫자라는 건 뭘 말할까요? 일단 동의요건은 이 중에 동의요건은 얼마가 그 동의요건 전체 입주자 여기 보실 때 전체로 줬을 때 여기는 입주자 3분의 2. 이 3분의 더 중요하냐면 여기는 입주자 전체 입주자입니다. 입주자 3분의 2.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용도 변경 허가 기준을 볼 때 기타 전체로 봤을 때 이 허가 기준을 봤을 때는
전체 입주자도 있지만 또 전체 입주자 등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입주자 등이 했을 때는 또 2분의 1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확히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숫자 중에 하나 입주자 3분의 2 기억하시고 면적은 얼마 면적 내에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거 각각 대상 시설 얼마 2분의 1 범위에서 용도 변경한다는 거 숫자 두 가지 정리했었고요. 용어 지금 현재 여기 용어 두 가지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방금 봤던 대로 용도는 무슨 용도? 용도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데 이때 주차장 용도 변경 대상 시설은 모든 부대 봉시설인데 그중에 몇 가지만 세 가지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대상 시설 그중에 방금 봤던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도로, 어린이 놀이터 그래서 이 세 가지 일단 여기는 용어 두 가지란 것은 주차장 하나 정리했고 주차장 용도 변경하는 대상 시설은 모두가 아니라 그중 몇 가지만 부대복리 시설 중에 몇 가지 시설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세 가지 대상 시설에 한해서 주차장 용도 변경 가능하다는 것까지 해서 총 33번을 그냥 보시면 일단 여기는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4가지로 이제 한번 정리하시고 여기 33번은 현재 그 객관식으로 가로 기입형으로 물어봤었지만 혹시나 33번은 이전에 개정되기 이전에 좀 뭐 출제 회차가 오래되긴 했었지만 10회 때 한 번, 10회 때 주관식으로 요 중에 이 숫자 3분의 1하고 2분의 1을 주관식으로 물어봤던 지문이기도 했는데 이건 일부 개정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 33번 여기는 주관식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주관식 형태까지 여기는 이 중에는 숫자든 용어든 간에 방금 말씀드린 물어보면 여기도 결국은 이 둘 중에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주자 전체 3분의 2분의 1 주차장이 있고 여기서 꼭 쓰는 연습 한두 번 해볼 필요가 있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물어볼 수 있겠지만 뭐 다 4개는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리고 펜을 들고 한번 써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세 가지. 그래서 주민 운동시설, 그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 세 가지는 꼭 한번 써보시는 펜을 써본 연습해 두시자 봅니다. 자, 33번 정리 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33번까지 좀 보고 쉬었다가 34번부터 다음 시간에 좀 보실까요?